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억부론이죠. 예, 적천수 천미입니다. 적천수 천미예요. 예. 자, 이게 4권이에요. 4권에서 이렇게 육친론의 이제 4권이죠. 그리고 18번째입니다. 이 이유가 순국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순이 따르라는 거예요. 그 국에 의해서. 역시 이 적천수 이론은요 종이 많습니다. 이 임철조 선생이 이걸 뭐 먼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유백원 주가 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유백원 주를 누가 또 한번 책으로 냈냐면 진수함 선생이 냈어요. 그리고 임철조 선생한테 이 적천수 적천수 유백원 주까지 있는 게 손에 잡힌 거죠. 그래갖고 그 줄을 다른 거예요. 또 증주를 하신 거죠. 임시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백원, 진서암, 임철조 이 세 사람들은요 전부 절강성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인쇄본이 아니고 필사본으로다가 전해지다가 언제 인쇄가 됐냐 하면 원수산시 청나라 때요. 원수산 선생이 원수산 씨가 이걸 입수를 해서요. 무슨 은행인가 그 양반하고 같이 손을 깨끗이 씻고서 이 적천수를 찬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이 역사가 이 적천수는 참 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제가 여기 원문의 번호를 매겨놨죠. 그러면 제가 번역하는 걸 읽고요. 오늘 사례명조 2개를 하겠습니다. 사례명조가 말이 길어요. 전부예요. 자, 순이란 뭐냐? 라는 것은 내가 생하는 것이에요. 직연아자, 단지 자식을 보았다라는 것은 뭐냐? 식상이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식상이 많은 거를요. 그래서 구문 여자, 문 앞에서 기다리는 자. 곧 구문이란 뭐냐 하면 월권을 말한다. 그러면서 월권의 식상을 차지하고 월권이 식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월이 곧 문어가 되는 것이다. 문이 되죠. 되니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식상이 월령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 불론 신강약을 말하는 것은 사주에서 비록 비견이 있어도 아무 관계없다. 식상을 생하니 그냥 동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인수가 있으면 골치 아파요. 인수가 있으면 이게 종을 할 거냐 말 거냐 일일이 좀 따져봐야 돼요. 오와 내 자식이 또 드가 라는 건 뭐냐? 상관생재한 거예요. 식상생재라는 것은 반드시 사주 중에 재성이 있는 것을 필요로 해요. 이러므로 생육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6번째, 자기 자신이 힘이 없어 초라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뤄놓은 것이 없어도 자식이 자손을 얻어요. 창성하면 가문을 떨쳐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필요한 것은 대운의 흐름이 재운으로 가야 하는 것이니 이게 종합격의 아주 특수격이죠. 특징이죠. 자식이 또 손자를 낳는 것으로 자식이 형통하고 손자가 영화로운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고위 순국, 순하게 국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은 종합경이나 종제경이나 종관격과는 다른 것으로 좀 달라요. 사실은요. 식상이 재성을 생하는 것은 생육하라는 뜻이 돌고 도는 것으로 빼어난 기운이 유양한 것으로 명예와 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해서 식상생재까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자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또 골치 아프죠. 자, 그러므로 식상은 자식이 되고 재성은 곧 손자가 된다는 거예요. 손자는 할아버지를 극할 수가 없으니 편안하고 형통하여 영화가 있는 것이다. 만약에 관성을 보면 어떻게 되냐? 손자가 또 아이를 낳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성이 관성을 또 낳죠. 그러므로 관사를 보게 되면 일주가 반드시 상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사주에 관상이 있으면. 그런데 인수를 보게 되면 그것은 나의 부가 되고 부는 나를 낳으셨으니 내가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서 자식이 관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관성이 자식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진수함 선생의 명리학원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이지 혼자 임철조 선생이 혼자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관살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자식이 재앙을 만날 것이다. 생명의 뜻이 없으니 그 화를 소소당할 것이다. 내가 자식을 낳았어도요, 본래 낳은 죄로 자식을 기를 뿐이지 관살은 관살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말이 있잖아요. 자식을 낳는 게 죄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뭐 물론 자식이 잘 돼서 아버지가 비행기 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아마 요즘으로 얘기하면 딸을 낳아야 또 엄마가 비행기 탄다고 하죠. 자식이, 솔직한 얘기로 자식은요, 결혼시켜 놓으면 처갓집 위해서 살지 나를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럼 또 사위가 나한테 잘하냐?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먹고 살기 바빠서. 사위는 곧 누구예요? 예, 좀 관성을 누르는 거니까 뭐예요? 식상이겠죠. 뭐 사위도요. 예. 이것이 종합격에 가장 꺼리는 인성운으로 운인성운이고요. 그 다음으로 꺼리는 것이 관운이에요. 예, 그래서 관성은 재성을 설하기 때문에 또 일주를 극하고요. 식상 또한 관성과 화목하지 않죠. 그럼으로써 어떤 생육의 뜻을 잃어버린 것으로 전쟁의 바람이 일어나고 사람이 다치지 않으면 재산이 흩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임철조 선생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역담 철저님은 이것에도 부와 모의 구별 없이 인성을 부모로 보고 관사를 종으로 보았다. 관생이 나니까요. 식상을 자시로 보았다. 이 이론은 현대 명리학이나 고법 명리학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이론이다. 오직 같은 동양인 명리학원을 지은 진수함 선생의 영향을 받은 깊이 받은 임철조님만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관살은 점으로 보고 식상을 자시로 보는 이론은 명리학원에 나와요. 이게. 그래서 참고적으로 유배왕과 진수함과 임철조는 절강성 출신이에요. 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352번 했고요. 53번까지 했나요? 그러면 54번 할 차례죠. 그렇습니다. 또 제가 좀 선전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제가 다시 오늘 이렇게 제가 참 운이 바뀌고 나니까 또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2015년이에요. 2015년에 대학원 석사를 13년에 땄어요. 그래서 박사를 따고요. 2년 동안 준비해서 정단 선생님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정단 선생님이요, 무엇을 수기로다가 전부 수기로다 그 지수법칙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5년 8월이더만요. 장성학이라는 데서 적천수 정석을 이제 1, 2권으로 냈어요. 이 1, 2권이요, 어떻게 된 거냐면, 1권, 그러니까 적천수가 4권으로 돼 있어요. 4권으로 돼 있는데, 1권 분량만 낸 것이요. 1권 분량만 낸 것이 이렇게 너무 부피가 커서 1, 2를 낸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또 2023년이 되니까 이상하게 또 이 10년 가까이 더 됐잖아요. 벌써 8년 차.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또 꿈틀대요. 대운이 또 바뀌어서.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또 내려고 그래요. 저 혼자만 어떻게 내려고 그러냐면, 사례명저만, 1권에 있는 사례명저만, 임철조 선생의 설명을 한문을 빼고, 이 한문을 빼고요. 설명을 빼고, 번역본을 집어넣고요. 이렇게 제 말을 하고 이걸 프로그램에서 건져다가 쓰려고 해요. 그러면 간단하겠죠. 1권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지금 준비 중이에요. 1권에 78개가 되는데 그 사례명저만 한번 저 혼자 독단적으로, 물론 정단 선생님한테는 이거 만들어 놓고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저 혼자 책을 한번 내겠습니다. 라고요. 자, 이것은요, 좀, 그렇죠. 위와 아래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되겠네요. 354번이에요. 기미, 청춘, 병술,
병술, 무술 이래요. 이거 토체예요. 아무것도 볼 거 없어요. 토체예요. 토화만 있잖아요. 그런데 용신을 뭐를 쓰냐 하면은 축토소가 신금을 쓴다고 말씀을 하세요. 참 대운이 그런데 이 금운으로 흐르죠. 이 미토 대운 되면 축미충 해서 축술미가 삼형되고 걸려서 미토 운에는 끝이 날 겁니다. 이 사주는요. 병화생업 계동이에요. 계동이죠. 만국 개토. 만국에 모두 토만 있다. 격이 이루어지기를 화토종합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토가 너무 많죠. 축중의 신금 재성이 용신이다라는 거예요. 말해서 일개의 현기 아주 현명한 기틀이에요. 오명한 기틀이에요. 암리전 암암리의 안에 존재하고 있다. 소령 조금 꺼리는 것은 뭐냐면 정화 개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근하길 미술, 미와 술토에 있군요. 귀신 심장.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귀신이 안에 깊이 숨어 있다. 미능 현질. 그래서 능히 이 벼슬길이 드러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묘하게도 운이 중운이 어디로 가냐? 계유임신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이 갑술대운도 안 좋습니다. 희용, 희신과 용신이 재래 한꺼번에 와서 한도가 순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년운만 얘기했죠. 초년은 잘 얘기를 안 하시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요, 봅시다. 종합격이다. 천미의 특징이 바로 종격의 확장이다. 이 종색격에 내지는 종간격, 종합격 등은 적천수를 근거로 하여 임철조가 증조한 천미 내용에서 백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확장되는 이론을 현대 명리학에서는 다수인이 비평하고 있다. 물론 본 역학자가 권삼 제14 가정격, 제15 가화격을 의심할 정도로 믿지 못하였으나 정단 선생님과 저와 프로그래머 한범정 씨가 개발한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체론은 원체 모모용조이나 불용하고 라고 하면 종주여행인 모오행을 중심으로 모오행 중 모오행이 용인시 된다 하는 이론으로 증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절을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넣으면 오행청으로 무게 달 거 없이 월지를 장악했으니까 8.8이죠. 그래서 토세가 태왕종조행이에요. 토체 목수용조이나 목수오행은 용력이 부족해서요 불용하고 정주여행은 이거 토인데 왜 이렇게 좀 이상하게 나왔나요? 비치질 않네요. 네, 이거를 눌러야 되는데 옆에 걸 눌렀군요. 토행을 중심으로 해서요. 화토 금오행 중 토금오행이 용신이 되었다. 차평진전은 할 말이 없죠. 이런 걸 종색격을 보질 않으니까요. 자, 봅시다. 이게 354번입니다. 맞습니다. 토체 목수용조에서 불가. 지금 좋은 대운이 흐르고 있는군요. 이 갑술대운은 안 좋습니다. 자해는 괜찮아요. 그래도 들어와서 뭐 크게 부딪히거나 나쁜 짓을 안 하죠. 아주 제일 좋은 운이죠. 그러나 이 미운이 되면요, 좀 안 좋을 겁니다. 축술 및 사명에 걸리고요. 그러나 토를 못 끌고 가니까 그렇게 썩 나쁜 운은 아닙니다. 오늘 자 355번으로 이제 끝을 내죠. 또 똑같아요. 김이에요. 그러나 저 위에 사주는 정미였었어요. 병술, 무술 같아요. 그런데 정미였었거든요. 정축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거 신미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사주와 이 사주가 앞사주는 그래도 축토 속에 신금을 썼는데 여기서는 이 신금을 쓰더라도 바짝 말라버린 사주예요. 대운 역시 보십시오. 이따 보면 하지만 음년생이라 축월에 태어났으니까 역대운이니까 수운을 거쳐서 금운으로 가니까 괜찮은데 이 사주는 미월에 태어나서 여름 끝이니까요. 역대운이면 여름을 지나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가잖아요. 목으로 가니까 이 사주는 앞사주와는 전혀 차이가 많이 나죠. 대운이 이 사주는 참 따라주지 않는 사주예요. 또 글씨가 거의 비슷한데요. 월만 틀립니다. 신미월이 아니고 저 앞사주는 정축월이었거든요. 술술은 다 같고요. 병화생업 개하예요. 맞습니다. 개하.
만국개토. 격치 종화예요. 토를 쓰겠다는 거예요. 월간의 신금 독발 흘러 튀어나서 소위 종화 아이를 따랐는데 또 아이를 봤다라는 뜻이죠. 크게 관지 써보면 승어전조 앞사주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 그 공명 부기가 반대로 불급자 처음 앞사주와 못한 것은 하야 어째서인고 전조는 금은수 불현 나타나진 않았지만 곧 축은 곧 안에 축장하고 있어요. 삼덕이라 습토예요. 이 8번을 왜 각주 처리했을까요? 징의에는 삼동 온토라고 했네요. 아니에요. 천리가 옳죠. 삼동에 무슨 온토가 어디 있어요? 삼동 습토예요. 그래서 능, 회하, 불을 끄고 양금, 금을 키워내는 거예요. 차, 신금, 혈로. 겉으로 드러났죠? 이 구하, 용무. 여름, 이 구하는 아주 장하예요. 미월에 저도 태어났지만 엄청 덥습니다. 이 구하에는요, 초복 빼고 중복과 말복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용금, 금이 내려버려요. 금이 녹아내려요. 근기가 불고, 뿌리가 단단하지 못하다. 또, 미술은 정화당권 했어요. 그래서 소위 흉물심장을 하는데 겸해서 운이 동남방으로 목화지지로 흐르니까 비록 중향방, 이거 뭐 좀 어디에요? 성균관에 들어갈 자격은 따스나 일교종신 그저 가리키는 거로서 일평생을 보내도 말았네요. 참 안타까운 사주죠. 이 명조는 앞의 명조들과 같은 종합격이라고 할 수 있다. 지지의 미미술술 모두 건토로 이루어졌으며 천간은 시간의 무토, 일간의 병화까지 사주 자체를 조율하게 하고 있다. 오직 유일하게 연간의 월간의 습토의 신금으로 이루어져 연간 월간이 습토와 신금이죠. 기토죠. 그러니까 습토죠. 신금. 그래서 전조와 같이 금이 용신이고 토가 시신인데 그러나 대운 역시 토를 말리는 화목대운을 흐르니 중방에 향방에는 붙었으나 평생 종신토로 가르치는 일만 하고 끝냈다라는 거예요. 참 호명불여 호운이다. 명이 좋아도 운이 좋은 것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체형으로 보면 이거 8.5예요. 아까는 8.8이었죠. 금이 아까는 1.8이었는데 이건 2.0이에요. 그래서 수호행이 0.0. 모호행이 0.0 못 써요. 절대 화만 있고요. 그래서 태양종주오행이라 토체 목수용주인데 용력이 부족해서요 불용하고 종주오행이 토행을 중심으로 화토금 오행중 토금 오행이 용신이 전조와 같은 용신이 나오는데 전조의 명조는 한도 순수했고요. 이 명조는 일교에 종신한 것은 축월에 태어난 전조는요 대운이 여군이라 수금운으로 그대로 받았고요. 이 명주는 미월에 태어난 대운이 남동 방향으로 가죠. 그 여군으로 흘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사례명조 2개를 마쳤습니다. 다음 또 주기를 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